안녕하세요. 전상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독자분들하고 새벽에 만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좀 여러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정말 드래프트가 코앞이다 보니까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마야구를 쉬지 않은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래프트 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의 주제는 바로 왼손 투수입니다. 드래프트에서는 최상위, 최고로 가장 인기가 많은 포지션이죠. 하지만 올 시즌 드래프트에서 왼손 투수는 인기가 많은 포지션은 아닌 듯 합니다. 윤영철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올 시즌에 왼손 투수가 너무 약하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이죠. 모 구단 팀장님 같은 경우는 즉시 전력감의 왼손 투수는 올해는 없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올해 왼손이 전체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따라서 그냥 누가 낫다, 누가 부족하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러한 특성이 있는 선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어떤 순번에서 어떤 구단이 뽑아갈까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선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튀어나올 수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최상위 순번을, 그러니까 상위 순번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구속이라는 가능성으로 상위 순번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기량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 선수를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자완투수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순번에 이제 뽑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뽑지 않으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순번에 뽑아갈 수 있을 뽑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시고 일단 이런 분위기라는 걸 일단 알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왼손 투수 탑 10 총 10명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크호스가 될 만한 선수 1명을 더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총 11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신장이 큰 선수들은 많은데 구속이 빠른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전부 다 140km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 재구를 봐야 할지, 발전 가능성을 봐야 할지, 어떤 걸 봐야 할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각 팀별로의 어떤 선수를 보는 눈에 따라서 갈 예정이라 이 선수들의 순번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량의 우열을 기량이야, 현재의 기량이야, 이닝이나 방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지만 프로 지명은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그냥 각 팀별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제2의 최승용 선수를 찾기 위한 각 구단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스카우팅의 눈이 가장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최상위권 선수야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이니까요. 그 외의 선수들을 찾아내는 것이 스카우트 분들의 능력이겠죠.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지명권 선수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한다고 해도 정말 80개가 넘는 모든 고교 선수들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10개 구단의 모든 리스트를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제 취재 리스트를 벗어난 선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선수를 외에도 충분히 지명권 선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에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이 영상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안도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영철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고등학교 안현서 선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이 선수의 장점은 굉장히 투구 폼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투구 폼이 예쁘고 어깨도 잘 넘어옵니다. 구속도 140km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명문고열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순번에서 지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때 이제 오른손 부상 때문에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룡기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구속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충암고등학교 이태현 선수도 지명권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아서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지난 청룡기 8강 대구 상황고전 그 다음에 결승 유신고전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팔스윙도 빠르고 그 다음에 공이 쭉쭉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줬죠. 거기다 직구 구속이 최고 144km까지 나왔습니다. 자완 투수로서 이 정도 구속이면 올 시즌에는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겨울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청룡기가 아니라도 지명권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는 광주제일고 정원진 선수입니다.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구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 폼은 깨끗한데 구질은 상당히 지저분한 선수입니다. 사실상의 광주제일고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요. 최고 구속도 구속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138, 139 정도까지는 기록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에는 좋은 자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원진 선수도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마산 용마고의 김세일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1년 유급을 한 선수인데요. 올해 4월달, 그러니까 4월 26일자였나요? 그때자로 유급이 풀리면서 등판을 하기 시작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몸이 되지 않았는지 지난 청룡기에서는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스피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40km 후반대의 스피드를 던진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을 증명을 한다면 충분히 상위 지명으로 갈 수 있는 다크호스라는 것이죠. 상당히 가볍게 던지는데도 공이 쭉쭉 뻗어나가고 우타자 몸쪽에 크로스파이어가 매력적인 그런 왼손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의 145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선수입니다. 전라권에서는 상고 장세진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km 이상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왼손 투수입니다. 지난 청룡기 경기상고전에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고 무엇보다 주말리그에서 군산상고를 이끄는 에이스급 투수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신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스피드가 144km 이상이 나오는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제구력도 우수합니다. 이닝 소화 능력도 좋습니다. 따라서 무난하게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잘 나오는 왼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신장이 크고 좀 투구 폼이 부드러운 그런 선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볼 수 있는 선수가 성남고의 김건우 선수, 그 다음에 서울고의 전다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187cm의 장신 왼손 투수인데 굉장히 투구폼이 부드럽습니다. 공을 쉽게 던집니다. 서울권에서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향후 힘이 붙었을 때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스피드도 한 137km 지난 청룡기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전다빈 선수는 훨씬 상위권에 나갈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상위 지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라운드 이내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선수였는데 계속 구속이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뇌리에서 벗어난 선수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항대기 끝때까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선수예요. 메커니즘이 좀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부상이 많고 구속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현장 관계자분들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요. 변화구 구사 능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볼 다 잘 던지고 제구력도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워낙 큰 선수인데다가 어쨌든 몸의 순발력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 구단에서 많이 주목을 받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스피드가 그러니까 지난 청룡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마트부에서는 131, 2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연습 경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 옆구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랩소도 상으로는 140km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구속만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순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선수는 북일고등학교 김범근 선수입니다.
184cm의 왼손 투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마트배에서 무실점 투구를 했던 선수입니다. 상당히 고등학생들이 치기 어려운 어떤 그런 투구를 하는 선수이고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장원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K팝고 원상우 선수입니다. 선수를 여기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명할 수 있는 구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투구폼도 좋고 구속도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지난 이마트배에서 147km까지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 그 다음에 투구폼, 스피드 다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선수 중에서 제구가 가장 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던진 이닝수의 1.5배 이상이 볼넷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지명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하위 지명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따라서 밑에서 로또의 순번으로 보자면 이런 선수보다 좋은 선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왼손 투수를 이야기하면서 꼭 한 명 더 주목해 보셔야 하는 선수는 서울고등학교 이준서 선수입니다. 물론 이준서 선수는 전문 투수가 아니고 한 번도 공식 경기에 등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정민 감독님의 말씀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등판을 시킬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랩소도 상으로 145km 이상의 스피드를 뿌리고 있는 장신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외야수 쪽이 약세라는 말을 지난 외야수 영상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3라운드라면 몰라도 2라운드 이내에 외야수가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연장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2라운드 이내 외야수가 나간다면 그것은 외야수가 아닌 왼손 투수 이준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현재 왼손 투수 중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바로 이준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구는 여전히 좀 아쉽지만 연습 경기 등판한 어떤 서울권 감독님들의 말씀으로는 커브를 던질 줄 알고 변화구의 브레이킹이 좋다는 것이 어떤 현직 감독님들의 평가입니다. 신장이 크고 어쨌든 빠른 공을 더 던질 수 있고 체형이 좋은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가능성을 지닌 선수가 한 명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도 프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말 그대로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해고등학교 전이창 선수입니다. 193cm에 100kg의 자질이 좋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각 구단에서 일단 프로야구는 자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위 순번에서라도 한 명씩은 지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래성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올해는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권 선수를 다룰 때는 너무 지엽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1년에 한 번이니까요. 이렇게라도 어쨌든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댓글이나 댓글로서라도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어쨌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명단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저를 격려를 해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꾹 하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어떤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갈수록 제 가슴도 두근거립니다. 이럴수록 조금 더 열심히 이제 마지막 불꽃을 불살라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선수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야구 팬분들 마지막까지 조금 더 아마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 마지막까지 더 이 선수들을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야구 관계자분들 올 시즌 끝나고 이제 목동 야구장이 이제 보수가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대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우리 팬분들에게, 아마존 관계자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자, 오늘도 프로야구 팬분들과 아마야구 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상일TV의 전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